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씨님께서는 공장에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존재를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발 직장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하는데 공장에서 어떤 귀신을 목격을 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씨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늦은 밤인데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 오호?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 하자보수 업체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근무도 많고,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 요즘에는 뭐 밤낮이 없어서. 어떤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직장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공장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하자보수 처리를 해주고, 네, 뭐 그런 이제 보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에서 이제 귀신을 목격하셨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이 하자보수가 주된 일이다 보니까 공장 쪽에 이제 바닥 도장이 많이 벗겨져서 그 도장을 이제 다시 덧칠하게 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예. 일단 여기는 저희가 보통 저희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여기서 이제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페인트도 여기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 혼자만 가서 뭐 기술 담당으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여기서 이제 공장 인원을 좀 붙여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아하. 여기에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4주차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주차 때는 이제 다 1층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장 작업을 하고 이제 남은 게 2층에가 검사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그 검사실을 작업하던 중에 생겼던 일이고, 이날에 그 저희 작업하는 거를 감독해 주시는 이사님이 한 분이 계셨고요. 예. 인원 지원을 해주신 3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층을 일단 제가 페인트를 벗겨내서 하도를 칠해놨고요. 네. 그 순서가 이제 하도를 칠하고 상도로 마감을 하는 작업인데, 하도를 전날에 칠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도를 칠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하도 더 칠하고, 예. 그날이 하필이면 이 공장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회식은 하는데 이사님도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고 직원분들도 참여를 못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사님과 직원분들께 회식을 참석하여라. 괜찮다. 혼자 작업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전에 차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공장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차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9시 이후에는 검사실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오? 그리고 이 공장에는 9시 이후에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이 되는 이제 3교대 공장인데, 예. 이 검사실만 유독 그 인원이 배치가 안 돼요. 9시 이후에는. 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뭐 저도 이제 그 후에 알게 됐지만, 예. 9시 이후에는 인원도 배치가 되지 않고 작업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예. 자재도 가져다 쓸 수 없고 아예 출입이 통제됩니다. 9시 이후에는. 이게 공장에서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그 금액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거기만 라인을 가동을 중지를 시킨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이 공장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거를 칠해놔야 다음 날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어쨌든 무조건 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9시 이후에는 절대 단독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차장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고, 예. 뭐 당연히 이사님이나 작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회식도 있고 저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이제 뭐 혼자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용기를 냈죠. 네. 앞에서는 멋있는 척,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그래도 멋있는 척 괜찮다. 뭐 불도 다 켜져 있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회식 참석하셔라 이러고 가서 앞에서 이제 담배 하나 피우고 흡연실에서 네. 회식 장소 이제 산책식당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괜찮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서 검사실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게 검사실 모양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입구로 올라가서 이제 작업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일 끝에 보면은 ELV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예요. 예. 네. 여기서는 절대로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쪽부터 해가지고 칠을 마무리하고 나와야 출입구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 안쪽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예. 처음에 올라가서 너무 혼자 있으니까 무섭길래 제가 노래를 틀고 일을 했거든요. 평소에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더군다나 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틀었어요. 노래를 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 있는 등이 꺼지는 거예요. 네. 이 공장에는 단 한 번도 등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LED 등을 사용하는데 모듈이 하나라도 나가면 무조건 등을 교체시켜요. 이 공장은. 오. 네, 여기는 저는 등이 모듈이 반 이상 나간 걸 본 적도 없고, LED 등도 여기서 항상 구비를 해놓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등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 구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놨는데, 그 출입구 쪽 일자 라인 작업 구간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그 기계 라인 쪽 사이에 있는 작업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 안쪽에 있는 기계 라인 쪽이 일단 소등이 전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차단기가 나갔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앞쪽 작업 구간도 소등이 됐고요. 이제 저는 갑자기 혼비백산 된 거죠. 아예 껌껌해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후레쉬를 켰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후레쉬를 켜고 옆을 보는데 엘리베이터 등이 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느낌이 그냥 이게 그냥 돌처럼 굳더라고요, 몸이. 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아예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엔 들지도 않았고, 이건 진짜 속된 말로 못됐다, 진짜. 이건 끝났구나, 그냥.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1번 창, 2번 창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번 창 귀퉁이 쪽이 새까매요. 이게 사람이 불이 다 꺼지면은 잠깐은 안 보여도 그게 적응이 되면은 살짝씩은 앞에가 사이 분별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예. 여기는 이제 기계 쪽에 LED 모듈이 조금씩 달려있기 때문에 사이 분별은 조금씩 되는데 그 창 쪽이 구석이 유난히 까만 거예요. 그게. 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더 유난히 어두워요. 근데 그게 점점 이 기계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가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뭐 안 되겠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혼자서 좀 내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냥 이 정수리 쪽이 뽑혀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이상하다. 느낌 자체도. 정수리가 아예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엄청 찬 바람이 이 막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느낌? 겨드랑이 예. 사이를 찌르는 느낌이에요. 엄청 서늘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이제 뭐 그 순간에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어요, 그냥. 진짜 그게 확 나와요. 그냥 힘 빠지면서. 힘은 이미 다 풀려 있고요. 온몸에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고 있고요, 저는. 예. 그냥 너무 무서워 나면 그냥 오줌을 지려버렸어요, 그냥 바지에. 이게 제가 나이 먹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민망하지만, 와, 그 당시에는 정말 답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예. 오줌을 지려버리고 그대로 그냥 뭐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출입구 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천천히 가고 있으면서 계속 혼잣말은 하는 거예요. 예. 아, 나도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왼쪽 귀에서 오지마 이런 식으로 좀
끌리는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쇠 끓는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오, 남자 목소리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걸 남자 목소리라고 해야 될지 여자 목소리라고 해야 될지. 예. 되게 어눌한 말투예요. 이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질질 끌면서 마지막에는 마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건 끝났구나. 이게 저는 한 번도 평소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사실상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때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예. 옆을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근데 무의식 중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왼쪽을 보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바로 옆에 있어요. 까만 게? 그냥 새까매져 있어요, 왼쪽이. 그 위치가 지금 보이는 가운데 있는 기계 라인 중에 그 작업 구간 쪽에 가까운 기계 라인이고요. 예. 그쪽 벽면이 새까맣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익 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익 하면서 오지마라는 입모양이 보여요.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그냥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계단 쪽으로 뛰쳐나가 버렸고요. 출입구 쪽으로. 출입구가 D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을 뭐 한 3칸, 4칸씩 그냥 막 굴러서 내려온 것 같아요. 우당탕탕 내려가지.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졌고요, 후방이. 예. 지금 그 왼쪽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그것 때문에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김씨님, 그게 네네. 벽면 전체가 까맸다고 한 거 엄청 컸다는 얘기인 건가요? 맨 처음 창 쪽에서 검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기계 예. 쪽에서 검했을 때는 정말 뭐 이불처럼 이렇게 덮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덮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또 큰 사고까지 당했고, 그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뭐 수술을 받고 지금은 예. 이제 뭐 많이 치료가 돼서 걸어 다니는 정도고요. 네네. 네, 이제 그 왼쪽 안면 근육 마비가 된 것도 치료를 받는 중이고, 예. 그 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차장님도 이제 병원에 오셔서 괜찮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오셔서 얘기를 나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많이 다쳤으니까 여쭤봤죠. 저도 어떻게 뭐 무슨 일 때문에 공장에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예. 뭐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됐는지 이제 그런 설명을 듣게 됐고요. 듣고 나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 근데 진짜 얘기하는데도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지금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예. 그 이후로 제 몸에 생긴 이상 증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헛구역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단. 이것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겠는데 헛구역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손발이 자주 떨리네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뭐 헛구역질을 많이 한다는 게 그냥 아무 네네. 때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없이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냥 갑자기 속이 엄청나게 더부룩해요. 예. 뭐 이제 그 검사실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9시 이후로 출입을 금지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듣게 된 건 이제 병문안을 나와서 제가 공장 쪽으로 가서 사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내용이고요. 여기는 일단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되게 많이 채용을 하는 업체인데, 예. 그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속여가지고 2명이 오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두 분이서 서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작업 그 시간에 대해서. 네. 네가 야간을 해라 하면서 서로 이제 논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이제 정규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중재를 하는데, 그 이제 불법 체류자 외국인 두 분이 그 중재하시는 분을 밀었다가 프레스에 손목이 잘렸대요. 그 기계 프레스에. 예. 그 기계 프레스에 손목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그건 돌릴 수가 없이 아예 절단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손목이 잘렸던 그 외국인 근로자분이 이제 회복을 하시고 나와서 이제 한 분을 안 좋게 좀 이제 사고가 된, 그리고 그분도 이제 그 손목이 절단되신 그 외국인 근로자분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돼서 이게 다 그 검사실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거든요. 그 한 곳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9시 15분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도 그냥 뭐 별일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냥 공장을 가동을 한 거죠. 그런데 유독 9시 이후에 그 형체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네. 여기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신 분들도 생기니까 이 공장에서 이제 9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지해라.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의 검사실은 이제 9시 이후에는 이제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아예 통행 금지를 걸게 된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좀 어눌했던 그 말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셔가지고 그랬던 걸까요? 제가 그 외국인 근로자분이랑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눌함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오지 마라는 말은 정확히 발음이 되는데 되게 끝에가 질질 끌리면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어눌한 말투이기도 하면서 와, 일어날 일이 그 일밖에 없으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네. 그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그 영가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게 아닐까. 근데 너무 소름 돋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지금도 좀 많이 두려우신 그런 상태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한 게 와이프랑 돌비님이 끝이고요. 예. 사실상은 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제가 요즘에 잘 때 그 돌비님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거든요. 아이고, 무서우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네, 와이프랑 꼭 끌어안고 들으면서 자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혼자서는 못 듣고요. 참 좋네요. 예. 네, 혼자서는 못 듣고. 김씨님도 그냥 왜 그날따라 우연히 거기에 9시까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게 됐으면 그것도 참 뭔가 우연이기도 하면서 참 무섭네요 이게. 그렇죠. 왜 하필 올라갔을까요? 그러게요. 왜 올라가지 평소에는 말라고. 겁도 너무 많은데. 그러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긴 했거든요. 왜 그때 당시 올라갔을까? 이게 뭐 홀림 그런 거였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과한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제가. 그럼 김씨님은 이런 경우 말고도 귀신을 보셨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딱 여기서만 귀신을 봤던 걸까요? 제가 영안이 있거나 그 귀신을 느낀다고 하나요? 네. 다른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려주는 그 무서운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귀신도 느끼고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잖아요. 제가 평소에 영안이 있거나 느끼는 건 아닌데 목격을 한 적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이 고등학생 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이후에 뭐 짧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천둥번개가 제 친구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가 있었는데 예. 그쪽 동네에서 놀다가 그 마트 앞에 번개가 치더니 그 뒷 골목에서부터 사람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걸 목격한 적이 있고요. 오? 그거는 완전히 그냥 명백한 그냥 사람 형체였어요. 그냥. 아니 잠깐만.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꽝 해서 밝아졌을 때 네. 거기서 막 귀신들이 튀어나온다고요? 그 뒤쪽에 있는 골목에서 귀신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우와. 그 경험을 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서 보라카이에 예. 신혼여행을 가서도 본 적이 있고요. 어떤 형체였어요? 그건? 그때는 그냥 검은 형체였어요. 형체로만 보였었어요. 그때. 아, 예.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 이 공장에서 제가 본 게 세 번째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번개가 쳐가지고 거기서 귀신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였길래 흘러나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떠 있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요. 바닥으로 기어 다니는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미끄러져 오듯이 그 봅슬레이 아이언맨? 예. 네네, 그런 것처럼 미끄러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몇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번개 쳤을 때? 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이런 얘기는 아이- 처음 들어봐요. 수를 아예 셀 수조차 없고, 그거는 형체마저 뚜렷이 보여요. 그거는 저만 본 것도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랑 둘이서 보고 그냥 미친 듯이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이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골목에가 그 빨간 이렇게 그 무당집이라고 해야 되죠? 깃발 있고. 점집.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집이 있어요. 그 집 하나만 있어요. 그 골목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그쪽으로는 잘 가지도 않았었죠. 등교할 때도. 아니, 이제 수많은 귀신 보시는 분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거를 목격했고 번개 쳤을 때 거기서 귀신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 그것도 처음 들었네요. 일단 저는 그렇게 가까이서 번개가 치는 걸 본 적도 없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번개가 치면은 눈이 거의 멀어버릴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금방 한 40m, 50m 정도나 될까요? 친 게? 예. 30m? 30m 정도? 그 정도 거리인데 번개가 치는 걸 그렇게 본 것도 처음 진짜 성광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그러고 나서 번쩍하니까. 앞에를 보는데, 네, 그러고 나서 앞에를 하고 엄청 신기해서 보는데 그 뒤에 있는 골목에서 완전 흘러져 내려온 거죠.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뭐 보실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전혀 안 보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귀신 보신 분들이 딱 한 번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봤었어도 몰랐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김씨님이 보셨던 거는 또 일반적이진 않네요.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 건지. 요즘은 안 보이시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딱히 뭐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무서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제가 앞으로는- 있는 지역 자체가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곳이라. 거기가요? 근데 어딘지 말씀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 주변에도 돌비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 그래요? 네, 잘못 언급해서 이제 뭐 그 공장 사람들이라도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이제 뭐 제 정체가 혹시라도 이제 발각이 되면은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듣고 계시다면 이 얘기가 업로드 되면 뭐야 이거 누가 제보한 거야, 이거 김씨가 제보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은 곳의 명칭을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섞었구나. 네, 실제 명칭과는 조금씩은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려드린 그림도 뭐 실제 구조는 이거와 같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변형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센스 있게 잘 해주셨네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이다. 직접 그거는 겪었다. 100% 사실입니다. 아이고, 오늘 김씨님 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막 말씀하시면서도 떨리는 게 다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런가요? 예, 그치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진실이었고 뭔가 더 저희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집까지 가는 길이 참 큰일이네요. 아이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행복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영상 말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상을 보시면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생하세요. 네. 그때 당시 이야기가 너무나 또 잘 전달이 되어서 또 여러 번 소름이 돋았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씨님이 봤던 건 진짜로 그때 그 돌아가셨던 외국인 노동자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번개 쳤을 때 막 그 골목에서 흘러나왔던 건 도대체 뭘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 번개 쳤을 때 귀신 흘러나온 거 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